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과도한 냉방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냉방병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죠. 냉방병은 문화병 또는 선진국병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매우 다양한 증상을 동반합니다. 오늘은 냉방병에 대해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웅수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냉방병 환자가 많이 늘었다고요? 최근에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과도한 에어컨 사용에 의한 냉방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네. 냉방병은 에어컨 냉방을 하고 있는 사무실이나 일반 가정에서 오랜 시간 지낼 경우 나타나는 가벼운 감기 증상, 두통, 근육통, 권태감, 소화불량 같은 증상들을 말하는 일반 용어입니다. 냉방병은 신체 기능이 여름철 기온에 적응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내 온도 차이가 5도에서 8도 이상 지속되는 차가운 환경에 오래 노출되는 경우에 인체가 적응하지 못하고 혈액순환과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이 냉방병의 원인이 궁금하거든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냉방병이 생기는 원인은 실내의 심한 온도 차이라든가 환기가 제대로 안 돼서 탁해지는 실내 공기라든가 또 레지오넬라 같은 세균 감염, 또 과로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레지오넬라 균에 의한 감염성 냉방병을 특히 주의해야 되는데요. 레지오넬라증은 물에서 서식하는 레지오넬라 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특히 번식하기 좋은 장소가 대형 건물에 있는 냉각탑의 냉각수입니다. 레지오넬라균이 냉각기를 거쳐서 냉방기에 찬 공기를 타고 실내에 퍼지게 되면 그 공간에 있던 사람들에게 감염이 됩니다. 그 밖에 감염 경로로서는 온수 시스템, 수도꼭지와 같은 급수 시스템, 비위강 튜브, 가습기, 분무기 등의 오염된 물속의 균이 비말 형태로 흡인 전파되는 것입니다. 레지오넬라균은 대표적인 기회 감염균이라서 일반적으로 건강이 좋은 분들은 잘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거나 당뇨병, 심장질환, 폐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감염이 심한 경우는 폐렴이나 폐혈증이 생겨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치명률은 약 15% 정도로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 네, 몸이 으슬으슬하고 춥다, 두통과 몸살을 동반한다. 이게 냉방병의 증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여름철에 그 감기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혼동하는 분들,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냉방병은 갑작스러운 온도 차이에 의한 그 신체 부적응 증후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철에 맞게 조절된 몸이 너무 긴 시간 찬 기운에 노출되면서 적응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더위에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땀을 내서 체온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에어컨 냉방에 오래 노출되게 되면 몸이 차가워져서 체온 조절을 위한 땀이 나지 않습니다. 결국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깁니다. 이런 혈액순환 이상에 따른 증상으로서 얼굴, 손, 발 등이 차가워지고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합니다. 또한 몸에서 불필요한 물질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손, 발, 얼굴 등이 붓는 부종이 생깁니다. 몸에서는 차가운 온도에 적응하려고 계속 열을 생산하기 때문에 피곤해지고 두통을 동반한 감기 증상을 느낍니다. 호흡기 증상으로서는 기침, 콧물, 코막힘과 목에 가래가 낀 것 같은 답답한 느낌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몸이 나른해지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어깨나 팔다리가 무겁고 아픕니다. 뇌혈류량 변화로 인해서 두통이라든가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 자율신경계 기능 변화에 따른 증상도 있습니다. 장운동 조절 이상으로 소화불량, 하복부 복통, 설사 등의 위장장애도 올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우는 호르몬 이상으로 월경불순이 오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감기는 다양한 감기 바이러스에 의한 상기도 감염입니다. 기침이라든가 콧물 증상이 뚜렷하고 발열, 목 아픔 증상을 보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 과도한 에어컨 사용이 척추 통증이나 피부염까지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사실인가요? 그 에어컨 냉방으로 차가운 환경에 오래 노출되게 되면은 말초혈관에 급속한 수축을 동반한 혈액순환 이상과 자율신경 기능 변화 등이 발생하게 돼서 냉방병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심장병, 폐질환, 관절염 등 만성질환 환자들이 냉방병에 잘 걸리는데요. 과도한 냉방으로 인해서 근육이라든가 인대가 경직되고 탄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피부의 온도가 떨어짐에 따라서 혈액순환에 어려우면 더 심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허리 디스크 같은 질환이 있으면 관절통이나 척추 통증 악화에 주의해야 됩니다. 또 여름철 습도는 60에서 70% 정도이지만 에어컨을 1시간 이상 가동하게 되면 실내 수분이 응결돼서 습도가 30에서 40% 내려가게 됩니다.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면 감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부 역시 건조해지면 자극에 민감해져서
피부염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갖고 있던 아토피라든가 지루성 피부염이 악화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냉방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나가겠지 하고 치료를 안 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괜찮은지 좀 궁금하고 또 만성화되진 않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온도의 변화에 따른 신체 조절 능력은 한 5도 내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실내와 외부 온도 차이를 5도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아무리 더워도 온도 차이가 8도 이상 넘지 않은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에어컨 설정 온도는 바깥보다 5에서 8도 이내로 낮게 하는 게 좋습니다. 대개 실내 온도는 2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부 온도가 23도 이하일 때는 1도 낮게, 또 26에서 27도일 때는 2도 낮게, 또 28도에서 29도일 때는 3도 정도 낮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온이 30도일 때는 4도 정도, 31에서 32도일 때는 5도, 그리고 33도가 넘으면 6도 정도 낮추는 것이 적당합니다. 냉방병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에어컨의 찬바람이 오랜 시간 신체에 닿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에어컨을 끄고 환기를 시키고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또 냉방이 잘 되어 있는 방이나 차에서 몸에 한기를 느낄 때는 얇은 긴 소매 옷을 입는 것이 좋으며 젖은 상태의 옷을 입지 않도록 합니다. 에어컨보다는 선풍기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마사지를 하거나 찜질을 해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냉방 환경을 개선하게 되면 냉방병 증상들은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편하게 되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물 치료도 필요합니다. 고열이라든가 몸살, 또 잦은 기침 등의 증상이 심한 경우는 다른 질환과의 감별을 위해서 반드시 병의원을 찾아야 합니다. 네. 이 냉방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사실은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외에 다른 방법들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죠. 그 냉방이 잘 되어 있는 실내에서는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마셔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됩니다. 환기가 부족하게 되면 밀폐 건물 증후군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시간에 한 번 정도는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환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을 가동하는 실내에서는 꼭 금연해야 됩니다. 또 에어컨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에어 필터는 1, 2주에 한 번씩은 청소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사무실이라든가 대형 빌딩 같은 경우는 냉각수 관리를 수시로 해야 됩니다. 냉방병에는 소화기 증상이 있는데요. 소화불량이라든가 하복부 불쾌감, 또 심하면은 복통과 설사도 나타납니다. 찬 음식을 적당히 먹으면 더위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은 찬물이라든가 찬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마시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냉방병의 소화기 증상을 더 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꾸준한 운동이라든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또 무리한 활동은 피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